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산시와 의령군이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 체계 구축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곳 가운데 처음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부산과 동부 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령군은 환경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수입자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같이 염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또 슬기롭게 충분하게 서로가 협의해서. 대신 부산시는 의령군에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령군 생산 농산물 우선 구매와 판매 홍보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환경부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의결한 지 3년 만에 내디딘 상생의 첫걸음입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경남 의령과 창녕, 합천에서 강변 여과수 등으로 하루 90만 톤을 취수해 부산에 42만 톤, 창원 등 동부 경남에 48만 톤을 공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양기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국책 사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하나의 첫 단초를 끼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고요.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경남 창녕군과 합천군 주민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취수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2조 4천여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공법 갈등으로 중단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다음 달 재개됩니다. 당초보다 1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오페라하우스는 2026년 말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노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항 재개발 해양문화지구에 들어서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지붕격인 비정형 파사드가 건물의 역동성을 살릴 핵심 시설입니다. 최고난도, 진주를 품은 조개 형상을 구현하는 방법을 놓고 원 설계자와 설계사, 시공사가 공법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중요 하자도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률 40% 상태에서 지난해 3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전문협회에 의뢰해 3차원 좌표 실시 설계와 실물 모형 공법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고 오페라 하우스 파사드를 원래 설계 아닌 트위스트 공법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직접 맞닥뜨리는 위치에 있는 만큼 시공 때 흐트러진 부분의 구조적 보강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다음 달 2일 다시 공사에 들어갑니다. 준공 목표는 2026년 12월입니다. 장시간 방치됐기 때문에 일부 균열이나 좀 배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하면서 공사 재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재시공에 따라 사업비는 기존 3,117억 원보다 최소 100억 원 상당이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성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100억을 부담을 하기로 약속을 드렸고.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전체 3만 제곱미터 상당의 터에 지상 5층 규모로 오페라와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1,800석 규모의 대극장 등 공연장과 전시실,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부산시가 전력 반도체 사업을 이끌 지역기업 6곳을 선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기업으로 IQ랩과 STI, B2G, SK파워텍, 트리노테크놀로지, JM제코 등 모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 기장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에 국비 415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 지역 의대들도 오늘부터 1학기 학사 일정을 뒤늦게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등 수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달 보름가량 늦게 1학기 학사 일정을 시작한 부산대와 동아대 의대. 하지만 휴학계를 낸 학생 대부분이 교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올리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올 한 학기 교육은 엉망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또 2,000명이 해결이 안 되면 중간고사 학생들이 안 칠 겁니다, 아마. 특히 전공의가 없어 외래 환자도 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임상 실습 등은 진행조차 어렵습니다.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지만 학교가 학사 일정을 재개한 건 유급을 막을 한계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의대는 한 학기에 15주 이상, 1년 30주 이상 수업을 들어야 국가 고시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료도 원바가 난리치는데 실습이 될 리는 없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아마 진행되거나 아주 비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서 결국은 사태 해결이 빨리 돼야 되죠. 내년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부산대 의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학 시행 계획을 수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대교협에 보내면 심의를 거쳐 대학은 다음 달 말쯤 바뀐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합니다.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환자 피해가 쌓이고 있는 데다 총선 참패 이후 전국을 수습해야 하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카페가 처음으로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지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9.2%. 전년보다 2.4%포인트 높아져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역 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미스매칭, 즉 일자리 부조화가 청년 실업의 큰 원인입니다. 여러 기업들을 물색하는데 이제 또 친구들이나 이제 같은 선배나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기업이 있었어, 약간 그런 반응도 대부분이고. 이렇다 보니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이른바 니트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구직 활동을 쉬었다고 답한 30대 청년은 28만 9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취업 카페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 한복판에 조성해 부산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동시에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을 발굴해 연결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발굴 매칭단, 직업 상담사 등 전문가 10여 명이 상주해 1:1 상담 등도 이뤄집니다. 또 국비 등 31억 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 6천 명을 대상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껏 대화하고 또 어려울 땐 좀 쉬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미래의 경력을 설계하고 좋은 일자리 잡고.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취업 카페를 광주와 대전 등 전국 64곳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부동산 세금 특례 정책인 세컨드홈 대상 지역에서 부산은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의 하나인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80여 곳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등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 인구 감소 지역인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6월부터 3년 넘게 SNS 등에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고 5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로챈 돈 대부분은 투자로 탕진했으며 경찰은 남성 명의의 부동산과 외제차 등 5억 2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양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긍정의 아이콘으로서 상공인들의 화합과 지역 경제계의 역량을 결집하는 용광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5대 부산상인은 대기업 유치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은행 본사 이전과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